안녕하세요.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수학 2고요. 미대인 교과서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현희쌤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네 번째 주제입니다. 함수의 그래프의 내용이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도함수 활용해서 총 6개의 주제 배우게 되는데요. 6개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네 번째 주제 함수의 그래프를 꼽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물론 다항 함수의 그래프에 국한되어 있지만요. 혹시 나중에 3학년 과정에서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함수의 그래프의 내용하고요. 이제 맨 뒤에 보시면 함수의 최대치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 살펴볼 건데요. 일단 어쨌든 간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때는 직선이었었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하기 두 가지 형태였었는데요. 3차 함수는 그래프 형태가 좀 복잡하겠죠. 그쵸? 그래서 3차, 4차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살펴볼 건데,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됐었냐면, 점을 하나 대입해 보는 거예요. x에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다 쭉쭉 넣어봐가지고 저 쭉 이어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그래프가 되는 거였어요. 물론 3차 함수도 가능은 해요. 그렇지만 이게 3차, 4차가 되면 숫자가 좀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표현하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도구가 뭐냐면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증가, 감소, 극대, 극소한 이 네 가지 도구 있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나서 우리가 그거 이용해서 그래프 같이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미분 엄청 많이 할 겁니다. 실수 없도록 하셔야 되고요. 미분하고 증가감수 찾고 극대극소 찾고 그래프 찾고 그리고 최대치수까지 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항상 예제를 건너뛰고요. 문제만 풀어도 되는데요. 이번 시간 같은 경우 그래프가 좀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제가 예제를 다 포함해서 문제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서 91쪽에 있는 예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예제 1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 fx 그래프의 개형을 이제 그리는 문제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인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죠. 일단요, 총 스텝은 한 3-4단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스텝 1은요, 항상 일단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세요. 즉, f'x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럼 미분하면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4차 함수 그리고 싶어요. 미분하면 3차 함수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f'x를 구하시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그런 x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런 x값을 구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 스텝 3 이는 뭐냐면요. 그 0이 되는 점 기준 해가지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0이 되고 나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만 그 값을 가지는 거였어요. 그쵸? 맞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 해가지고 부호변을 조사하는 거예요. 부호변화 조사. 그럼 그거 이용하게 되면 얘도 부호가 음수야. 왼쪽에서 음수면 감소, 플러스면 증가 이런 식으로 죠. 그래서 총 4가지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부호만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거 종합적으로 보셔가지고 4번째 단계 는 이제 그래프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 요때 그래프 그릴 때는요, 대략적인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실제로 X축과 Y축과의 그래야 그래프를 확실히 완성시킨 거겠죠. 그쵸?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요, 적절히 이제 그래프를 조금 완성시키시면 될 겁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하고는요, 바로 한번 이제 1번 문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몇 차 함수인가요? 3차 함수예요. 그럼 뭐 하자? 그치, 미분하자. 자, 그럼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x 구해볼까요? 첫 번째 단계죠. 이게 뭐죠? 저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뭐 상수님은 0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뭐 하자? 도함수가 0대의 지름 찾자. 자, 그러면 이 f'x를 미분 한번 미분 아니요. 인수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3x 곱하기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거나 아니면 x가 0일 때 도함수가 0이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릴 수 있는 건 뭐냐면 f'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쵸?
왜 2차 함수거든요. 그쵸? 최고차항에서 양수죠. 그쵸?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쵸? x절편은 마이너스 2하고 y쪽에서 볼까요? 마이너스 2하고 0이 되겠죠. 맞나요? 자, 이제 그럼 부호입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도함수는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자, 아마 교과서 예제하고 문제풀이에서는 보시면 항상 증감표를 그려놨을 거예요. 증가함수에 대한 표. 근데 사실 보통 이제 내신에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50분 안에 문제 엄청 많이 풀어야 되는데 사실 증감표를 다 그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 뭐 증감표 채우라는 형식으로 나올 수는 있어 보이지만 뭐 매번 우리가 증감표를 그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알려드린 방법 좀 쓰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도함수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요. 0이 된 점 기준 해가지고요. 선을 쭉 그어주세요. 선을 이렇게 쭉 그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함수가 일단 증가를 하는 거예요. 증가.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래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와야겠죠. 그쵸? 맞나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내려가야겠죠.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요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피셨죠?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제 뭐 판단하셔야 돼요? 그치. 극대, 극소 판단하셔야겠죠. 그쵸? 자, 지금 보니까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치. 극대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0에서 뭐가 생기는 거다? 극소가 생기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F-2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죠. 자, F-2 구해주시면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더하기 3, 42 빼기 2가 되는 거여서 얼마 나오나요?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F0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요 함수값이, 요게 때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2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게 대략적인 그래프예요. 이제 뭐 완성하셔야 돼요? x축하고 y축을 그려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쵸? 근데 지금 잘 보시면요. y축은 바로 나와요. y축이 뭐였죠? x가 0일 때에 대한 축이었어요. 잘 보시면 지금 x가 0이 여기 이미 있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치? 여기는 파란 선. 즉, 여기는 이 파란 선이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y축인 거예요. 그래서 직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y축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쉬웠죠? 그래서 x축은요? x축 또 다른 있는 뭐였죠? y는 0이에요. 즉, y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축을 만든 거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이 얼마였냐면 2였고요. x가 0일 때 y값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러면 y값이 지금 2고 y값이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0이 되려면 그 사이에 존재하겠죠. 더군다나 지금 2하고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딱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0이 있는 거예요. 그쵸? 결국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x축이 어디에 생기는 거다? 2하고 마이너스 2 중간인 요 부분에서 딱 생기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일단 요 부분에서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가 x축인 겁니다. 그래서 끝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원점까지 표시해 주시면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도함수 구하고 도함수가 0이 되는지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0이 되는 지점을 좌우로 해가지고 부호가 바뀌는지 보자 증가감으로 판단하시고 나서 그거 이용해서 그래프 쭉쭉쭉 그리고 값들 몇 개 구한 다음에 쭉 그리자. 끝인 겁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1번 문제 풀어봤고요. 저 이제 그럼 문제 1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1번 같이 보겠습니다.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문제이네요. 자, 일단 보시면요.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 그래프니까 뭐부터 하자? 미분부터 하자. 그쵸? 일단 그럼 미분 한번 해보게 되면요. f'x는 결국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네요. 그쵸? 맞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 인수분해를 하자. 자, 그러면 마이너스 6x에 x 더하기 1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요의 0 되는 값은 어떻게 된다? 그치? 여기 0 되는 값은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혹은 x가 0이 되겠죠. 겠죠? 자, 일단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조심할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의 2차 함수가 그러면 위로 불려온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셔야겠죠. 그렇죠? 따라서 일단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될 거예요. 마이너스 0이 되겠죠.
자, 여기 점선 쭉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도함수 부호 볼까요? x축분 아래쪽에 있죠. 감소, 증가, 감소의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쵸? 따라서 일단 보는데 일단 한번 함수값부터 한번 구해 볼까요? 일단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때 뭐가 생기죠? 그치, 도함수 부호가 감소에서 증가, 즉 음수에서 양수 바뀌는 거니까 얘는 극소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가 생기게 되는 거고 0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극대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일단 f-1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자, f-1 얼마인가요? 2-3 더하기 4여서 얼마 나면 3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f0은 4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3까지 감소를 하는 거예요. 감소를 하고 4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기, 이러한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요, 지금 보시면 0이 여기 또 있죠. 여기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y축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y축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4였어요. 그 요값이 3이었어요. 그쵸? 살짝 비유하기가 좀 안 맞긴 하지만 그럼 보게 되면 당연히 x축은 3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겠죠. 그쵸?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기는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요쪽에 이제 x축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요, 마찬가지로 뭐 하자? 미분부터 하자. 자, 그러면 f'(x는요,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 보시면요, 얘는요, 3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니까 괄호안에 있는 게 뭔가요?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쵸? 따라서 얘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도함수 그래프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는요, 정말 특이한 함수죠. 왜? x축이 접하거든요. 어디에서? x는 2에서 접해요. 그쵸? 따라서 이런 식으로 x는 이건 몇 쪽이 더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x는 2에서 접하는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이게 y의 f'(x) 그래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파란색 선 쭉 한번 그어볼게요. 자,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도함수 부호가 얘는 다 양수예요. 그럼 극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호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쵸?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함수가 항상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항상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일단 그러면 f2 값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F2가 얼마인가요? F2는 대입해 보시면요. 8 마이너스 24 그리고 더하기 24 빼기 3인 거니까 5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Y축 X축 결정하기 위해서 F0은 만 3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2일 때 이렇게 쭉 증가했다가 접수선이 0 되고요. 0 되고 이렇게 다시 증가하는 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함수값이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0일 때가 더 밑에 있는 여기 0이라 생각해 볼게요. 0일 때가 만약 3인 거니까 x축이 y축이 어디 있을까요? 꼭 이쪽에 있겠죠. 이쪽에 있으면서 그래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 3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정확히 말해 5가 되는 거니까 그 사이에 있는 값에서 이제 x축이 생기게 되겠죠. 그쵸? 따라서 x축 같은 경우에 뭐 이쪽 정도에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됐죠. 여기가 x축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x는 2였다. 그래서 여기가 y는 fx 그래프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자, 물론 비율이 좀 잘 안 맞긴 합니다만은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이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풀어봤고요. 그럼 저는 예제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그럼 예제 2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차 함수 그래프 문제고요. 네, 문제 2번도 역시 4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fx 그래프 개형 그리 마찬가지로 뭐 하자? 미분부터 하자. 자, 그럼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 구해보시면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8x가 될 것이고요. 공통인수가 4x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4x로 묶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일단 그러면요. 4x에는 x-1, x-2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문제 2번 이후에 3, 4차 그래프 총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대략적인 이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3차함수 이렇게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리실 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 x가 요 f'x가 0 되는 점이요. 지금 보시면 x는 0 또는 1 또는 2잖아요. 맞나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세 점이 나오게 되면요. 3참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아래에서 시작해서요. 한번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들 이참수 그래프 그리실 때도요. 이참수 인수분해 했을 때 얘를 이런 거야. x 빼기 2, x 빼기 3은 0. 이거 한번 그래프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그렸죠? 그쵸. 이참수는 아래로 분력하면서 2하고 3 만나는 거였잖아요. 2하고 3. 마찬가지요. 3차 마찬가지로 0, 1, 2 이렇게 하나씩 뚫고 지나가면서 올라가는 그래프라는 걸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직접 증감표 있죠. 그러고 저 판단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자? 요 각각의 그 0이 된 점에서 선을 쭉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뭐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증가, 감소를 여러분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치,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요. 자, x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도함수 부호는 음수, 마이너스 나오겠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보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0에서 뭐가 될까요? 그치? 여기서는 감소해서 증가 바뀌었으니까 즉 음수에서 양수가 되게 된 거니까 0에서 뭐가 생긴다? 그치? 여기서는 극소가 생기게 될 것이고요. 1에서 뭐가 생긴다? 1에서는 극대가 생길 거고 마찬가지로 2에서는 극소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즉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극소값 극대값 한번 구해 봐야겠죠. 그쵸? 일단 F0부터 구해 볼까요? 자, F0은 바로 구하기 쉽죠. 마이너스 1 나온 거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F1 가보겠습니다. 자, F1 같은 경우에는요. 1 마이너스 4 더하기 4 빼기 1인 거니까 0 나옵니다. 그쵸? 자, 그리고 F2 같은 경우에는요. 16 마이너스 해보시면 32 더하기 그리고 16 빼기 1 나와서 마이너스 1 나온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0하고 2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로 동일한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일단은 대략적인 그래프 볼 건데 일단 0일 때 감소해요. 그쵸? 그 위에서 시작해서 감소해야 될 것이고요. 그쵸? 감소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증가합니다. 증가. 여기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0일 때의 함수값하고요. 2일 때의 함수값이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 낮아진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셨나요? 즉 여기서도 그럼 다시 그어보면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즉 감소를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다시 지워볼까요? 네, 감소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걸로 감소해야 된다는 거고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죠? 네. 일단 그러면요 우리가 y축 끄는 건 쉬워요. 왜? y축은 뭐였다? x가 0인 지점이었다. 여기가 지금 0인 거니까요. 따라서 y축은 그냥 어디에 생기는 걸까요? 요쪽에 쭉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가 y축 되는 것이고요. x축은요. 그치? x축은 y가 0 돼야 돼요. 언제 0이었죠? 1대 0이었죠. 그쵸? 따라서 1대 0 그어주시면 결국 1에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원점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예제 2번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그러면 문제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죠. 첫 번째 문제는요.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3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부터 하자? 도함수부터 구하자. 자, 그러면 f'x는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인가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인수분 해주시면요. 2x 제곱이 이제 공통인수 가지겠네요. 그쵸? 따라서 얘는 2x-3이어서 여기 0 되는 지점은 x가 0이거나 혹은 x가 2분의 3이 되겠죠. 그쵸? 일단은 3차 함수 그래프 다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제곱인수가 있으면요. 이 점에선 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시면요. 결국
0에서는 접하면서 2분 3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요도한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혹시 이게 진짜 안 되시는 분 괜찮아요. 괜찮고 증감표기 상관없고 이건 제가 한번 증감표 좀 이따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여기가 0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2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 그럼 여기서 쭉 한번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니까 도함수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감소 증가하는 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F0 값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F0 얼마인가요? 3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F2분의 3인데요. 분수 숫자가 살짝 복잡하죠. 그럼 여기 16분의 81 되는 것이고요. 2 곱하기 16, 얼마인가요? 8분의 27 되는 것이고요. 더하기 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16분의 통분할게요. 81 더하기 48 뒤에 먼저 쓴 거예요. 4분의 27인 거니까 마이너스 108 되겠죠. 따라서 얘는 16분의 21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0일 때는 3까지 가요. 그 3이고 3이야. 그리고 이렇게 감소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16분의 21까지. 근데 16분의 21도 양수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럼 x축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쵸? 말 그대로 x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죠. y축은 x는 0인 지점. 그쵸? 따라서 x 0인 지점인 건 여기에서 x축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y축이 생기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 x축은 지금 보시면 2분 3일 함수값이요. 16분의 20보다 커요. 당연히 요 값이 지금 16분의 21인 거거든요. 16분의 21 양수는 더 그 아래쪽에 당연히 x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쵸? 따라서 x축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x축이 생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y는 f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그럼 저거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요.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자? 도함수부터 구하자. 자, 그러면 f'(x) 구해보시면요. 마이너스 8x 세제곱 더하기 8x가 될 것이고요. 그럼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인수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8x 해주시면 x제곱 빼기 1.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8x에 x 더하기 1, x 빼기 1 되겠죠. 그럼 여기 0 되는 지점을 파악하면 된다. 따라서 그럼 여기 0 되는 지점은 마이너스 1, 0, 1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그래프, 이제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3차 함수고 더군다나 지금 보면 좀 조심할 게 있죠. 최고차항에서 음수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리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예제 2번을 풀 때는요. 그래프 어떻게 그렸었냐면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였어. 근데 얘는 보시면 지금 그래프가 음수인 거니까 반대로 뒤집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 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을 쭉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선을 쭉 그어주시면 결국 이제 이 안에서 뭐 그래프가 생기겠죠? 자, 일단 그럼 도함수 부호 판단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긴 증가, 감소, 증가, 감소겠죠.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뭐가 생길까요? 0이 되는 지점 좌우로 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얘는 극대가 생기겠죠. 그쵸?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가 생기게 될 것이고요. 0에서 뭐가 생긴다? 극소가 생기겠죠. 극소가 생길 거고 1에서 극대가 생기겠죠. 그쵸? 네. 일단 이 값을 한번 쭉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f-1부터 구해 봅시다. 자, f-1은요. 구해 보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 빼기 1인 거니까 1 나와요. 그쵸? 자, f0은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쵸? 자, f1은요. 즉 1 나오죠. 그쵸? 네. 따라서 이제 그래프 확인해 보면 결국 증가를 해요. 어디까지 증가하는 거냐면 1까지 증가를 하는 거예요. 1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0까지 감소를 하겠죠. 0까지 감소했다가 보시면 또 마이너스 함수값하고 1 함수값이 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값이 동일하도록 이렇게 또 그어줘야겠죠. 그쵸? 즉 같은 만큼 이렇게 증가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당연히 y축은 그리기 쉽죠? 여기가 바로 y축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여기가 y축. 자, x축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함수값이 1이었어요. 1이야. 그리고 여기 밑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삭 중간에서 x축이 생기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네,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x축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끝입니다. 네, 되셨죠? 참고로요,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하나 있는 게요. 이 나중에 적분 가셔도 나온 내용입니다만은 이 함수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확히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y축에 대해서 딱 접는 거예요. 이 도화지 접듯이 딱 접게 되면 완전히 포개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y축 대칭 함수 혹은 우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함수가 우함수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 함수가요, 상수항하고 차수가 짝수인항만 있으면 항상 우함수입니다. 되셨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문제 보시면 4차, 2차 상수항이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y축의 대칭 함수고요. 실제로 문제에서도 대칭성을 가지고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얘는 y축 대칭 이렇게 말해주지가 않습니다. 항상 뭔가 함수의 식을 가지고 힌트를 줘요. 자, 어떤 함수가요, y축 대칭이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얘는 마이너스 x에 대입했을 때 함수값하고요, x에 대입한 함수값이 같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요. 그래서 왜 아까 봤으면 요거 있죠, 마이너스 함수값과 1대 함수값이 같죠. 얘는 그래서 우함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참고로요, 원점 대칭 함수도 있습니다. 자, 원점 대칭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식을 먼저 표현해 드릴게요. 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받고 뱉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상수항도 없어야 되고요, 없어야 되고 오로지 홀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1차, 3차, 5차.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 y는 x 더하기 x 세제곱이다.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얘는 이제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원점 대칭 함수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되셨죠? 그래서 어떤 식을 보시고 뭔가 대략적인 그래프 예측하려고 할 때 이것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해 보시려고 하면요, 은근 그래프가 좀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그러면요, 다음 내용 우리 함수 최대치로 나왔는데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한번 3차, 4차 그래프 한번 좀 복습 좀 해보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그다음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4차 그래프 지금 방금까지 딱 쭉 그려봤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한 성질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은 대략적인 그래프의 방법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3차 함수만의 좀 성질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4차 함수도 성질이 있긴 한데요. 사실 4차 함수는 크게 많이 쓰일 리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3차 함수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일반적으로요, 어떤 함수가요, 뭐 인수분해가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인수분해가 될 때 인수분해 되면 1차, 1차, 1차 이렇게 쭉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차 곱하기 1차 될 수도 있고, 뭐 4차 같은 경우 뭐 3차 곱하기 1차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식이요,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 뭐 fx라는 식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인수분해 쭉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1차에 대한 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x-알파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요, 그래프가 항상 어떻게 지나냐면요, 일단 알파일 때 0인 거니까, 그쵸? 알파일 때 0인 거니까 알파 무조건 지나야 되는데요, 어떻게 지나야 되냐면 항상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형식입니다.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x-알파의 제곱, 이번에는 제곱인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요거를 제가 fx가 두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알파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접하면서 위로 다시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즉, 어떤 함수가요, 제곱인수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점에서 1차처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는 거냐면 항상 접하면서 감소 자체 증가하는 그래프, 내려가지 않아요. 그 축에서 항상 위에서 위, 아래에서 아래 이런 식으로 항상 쭉 가는 그래프라는 거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더 갈게요. 이번에는 x-알파의 세제곱이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로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요거를요, 미분해 보시면 실제로 미분계수가 0이에요. 그 점에서 미분계수 0이다 무슨 뜻인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예요. 즉, 요 1차처럼 뚫고는 지나가되 접선의 기울기 0이면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셨어요? 그러니까 1차일 때는 그냥 반드시 그냥 뚫고 지나가는 밖에 없는 거고 3차일 경우에 대해서는요 이런 식으로 접수는 0이면서 뚫고 지나가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요것만 좀 알고 계시면요 너 함수가 나왔을 때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해봐 볼게요. 예를 들어 y는 x-1, x-2, x-3이에요. 어떻게 된 거? 3차 함수니까 그쵸?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1차인 거니까 1차 어떻게 한다? 그냥 반드시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라고요. 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1 이상 뚫고 지나가는 F라는 거. 당연히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제 극대극소에 대한 내용은요. 당연히 미분을 하셔가지고 함수값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 y는 얘도 x-2의 제곱에 x-3이에요. 그럼 보니까 제곱 인수가 있네. 어떻게 하자? 접하면서 가는 거. 접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겠죠? 2에서 접하고 가고 3을 지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 하나 더 가볼게요. 이번에는 4차 함수 가볼까요? x-2 세제곱에 x-3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3차인 거니까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접하면서 지나갔다가 3을 다시 가는 거예요. 2가 되고 3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할게요. y는 이번에는 x-2의 제곱에 x-4의 4제곱이다. 여기 4제곱이 아니라 제곱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제곱이니까 요 경우죠.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그치? 2에 접하고요. 다시 올라갔다가 4에서 이동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뭔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 뭔가 적절히 인수분해가 되면요 그거 가지고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보통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은 도함수를 구하고 나서 그 도함수의 그래프를 사실 도함수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증가함수를 파악하는 도구다 보니까 뭐 우리가 fx를 그리는 것처럼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fx를 그릴 때도요 대략적인 그래프 이 모양일 거야 하고 예측을 하시되 이와 확답을 하시면 안 돼요. 왜? x축, y축 위치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함수를 미분하신 후에 이제 우리가 극대극소 증가함을 확실히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럼 두 번째 내용은요, 이제 저하고 3차 함수의 내용 좀 조금 더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정리 좀 하고요. 두 번째는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일단, 한 두 가지 정도의 주제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요, 대칭성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가요, 문제를 만약에 원점 대칭, 아까 문제 2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함수라는 힌트가 주어지면요, 함수의 그래프 기형이 확 좁혀집니다. 자, 어떻게 좁혀지냐면요, 즉, 3차 함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그랬을 때 그래프는 항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 인원형 방법이죠. 즉, y는 x 세제곱처럼 원점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y는 ax 세제곱 그래프. 뭐 더 뒤에 x에게 붙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 뭐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요. 일단 식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하나 더 어떤 그래프도 있냐면요, 이런 그래프도 있습니다. 즉 원점을 지나면 대칭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똑같이 다시 이렇게 가는 그래프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절편이 몇 개인가요? x절편이 한 개예요. 그치? 0은 한 개인데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절편이 몇 개인가요? 3개 나오죠. 그쵸? 근데 또 여기서 더 정확히 보게 되면 0을 지나고 여기다 알파를 지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즉 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다 동일한 거예요. 즉 이 거리나 이 거리나 항상 같은 거리라고요. 그럼 당연히 알파 0보다 크다고 하면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fx식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요거 같은 경우는 결국 ax에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3차 함수 자체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y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는 그 식이 나오게 돼요. 미지수가 몇 개인가요? 지금 개수 미지수가 4개나 돼요. 그런데 뭔가 원점 대칭은 힌트를 알고 있는다면 미지수 몇 개로 주게 되는 거예요? 단 2개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함수가 있으면 함수 특징을 파악하고 있다면 좀 뭔가 간단해지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되셨죠?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일 때 특히 이 힌트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요. 중단원 문제 실제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중단원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두 번째 내용은요. 이거는요, 넘기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는요, 비율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거를 내신에서 막 직접적으로 내려고 하진 않는데요. 사실 이거 좀 알고 계시면 계산량 좀 줄여주는 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이거를 이제 객관식에 쓰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면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점수 맞춘 용도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요. 만약에 주관식에서 비례관계 쓰려고 하시면요. 좀 조심하셔야 될게요. 단순히 그냥 비계관계에 있어서 된다 하시면 감점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이게 수업 때 만약에 학교 내신 시간에 알려주지 않은 공식을 사용하시려면요. 보통은 증명을 하셔야 돼요, 직접. 근데 증명하기 어렵죠. 그렇죠. 거기 때문에 뭔가 논술형이나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비계관계에서 서술하기보다는요. 원래 교과서에 나온 개념 내용 입각해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계관계 쓰실 때는 여러분들 객관식에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논서술형 같은 경우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점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같이 한번 확인해 좀 해볼게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비관계에 대해서. 한 4차 함수도 있긴 한데요. 4차 함수 제가 넘어가고요. 혹시 문제 나오기도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3차 함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예시를 볼 거냐면요. 이런 예시 볼 건데 일단 제가 아까 예제 1번 문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에서 뭐 봤었냐면요. fx가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를 살펴봤었습니다. 그쵸?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 거였었냐면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보시면 마이너스 2일 때 2를 지나는 그래프였고 그리고 0일 때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그냥 극대극소 딱 여기에 지정이 되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였습니다. 이게 이제 y는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y축, x축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떤 성질이냐, 3차 함수에. 자, 3차 함수 지금 보시면요. 극대, 극소를 지금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극대인 점에서 접선을 그을 거고요. 극소인 점에서 접선을 그을 거예요. 그럼 접선은 기울기가 얼마죠? 0이죠. 그쵸? 왜냐하면 극대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니까. 그쵸? 따라서 여기에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즉 이런 식으로 선을 한번 쭉 그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극소인 점에서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그럼 지금 보시면 이 접선하고요. y는 fx 만나는 점이 몇 개죠? 극대인 점에서 2개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있고요. 여기서 하나가 있어요. 그쵸? 마찬가지 극소인 점에서 여기 하나가 있고요.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내가 이제 궁금한 건 요점 좌표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단 요점 접선이 얼마죠? 방정식이 y는 2거든요. 그럼 두 개 한번 연립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4는 0의 해를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 인수분 해보시면요. 실제 인수분 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나는 거예요. 즉, 요 값이 1인 거예요. 되셨나요? 1이요.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요 점 볼게요. 요 점. 요거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더하기 3x제곱 0이겠죠? 따라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x제곱에 x 플러스 3이에요. 즉, 요 점이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3인 거예요. 네, 뭘 알 수 있냐면요. 어떤 비례관계가 성립하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극대하고 극소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요. 접선을 그었을 때 항상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냐면요. 이 관계가 성립합니다. 선을 이렇게 그어드릴게요. 이렇게 선을 그을 거고요. 그리고 극대인 중 선을 다시 그을게요. 선을 그을게요. 네, 됐습니다. 그럼 볼게요. 한번 거리를 재볼게요. 여기 얼마죠? 거리가 1이죠. 요 거리가 얼마죠? 2죠. 여기 잠시만요. 요 거리가 2죠. 1이죠. 항상 성립한 성질입니다. 3차 함수는요. 극대에서 접선을 긋고요. 극소에 접선을 그었을 때 그 극대하고 극소 아닌 점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항상 1대 2대 1 비율이 성립을 합니다.
모든 3차 함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에요. 뭐라고요? 1대 2대 1. 그리고 3차 함수에 대칭인 점이 있어요. 대칭점. 무슨 말이냐면 이건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예시에서 보면 요런 점. 원점의 대칭이잖아요. 마찬가지 대칭점이 있습니다. 이 대칭점의 기준으로 다시 나눌게요. 그러면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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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성립합니다. 뭐라고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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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즉 다시 저거 이거죠. 즉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사각형 그어볼게요. 네. 사각형을 이렇게 그을게요. 그랬을 때 이거를 제가 총 8등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나눌게요. 즉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선을 한번 나누고요. 사각형 나누고 그리고 여기서 반 나눌게요. 그리고 여기서 반 나누고 여기서도 반 나누면요. 그래프가 어떤 성질이 있냐면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극대 1 그리고 여기 대칭점 1 극소점 1 다시 올라가는 점. 네. 항상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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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즉 그래서 1대 2대 2 성립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알려드리냐면요.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이 방정식 해를 구하던가 혹은 이제 가끔 최대치수 걸 때 좀 이제 그래프를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게 약간 좀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면 최대치수 문제 풀 때 혹은 중나온 문제 풀 때쯤에서 한번 다시 한번 좀 나오게 되면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비율 관계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요 부분 잠깐 정리 좀 하고요. 다시 두 번째 비율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는요 두 번째 비율 관계입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요거는 조금 자주 쓰일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역시 이것도 객관식에서는 빠르게 사용 가능하지만 주관식에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어떤 형식이냐면요. 일단 요거 한번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한번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인수분해 해볼까요? 그럼 x에 x 플러스 루트 3에다가 x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다 1차인 거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치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럴까요? 다시 그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것이고 0이 되고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극대하고 극소인 지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극대 찾아보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될까? 미분하셔야겠죠. 그쵸? 그럼 저는 요거를 fx로 두게 되면요. f'x 뭐 하는 거냐면 3x 제곱 빼기 3이 됩니다. 그쵸?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인수분해 보시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나오게 돼요. 그럼 지금 보시면 또 요 함수 또 무슨 특징이 있죠? 사수가 홀수만 구성되어 있죠. 무슨 함수? 원점 대칭 함수, 기함수예요. 그럼 결국 이 원점에서 항상 다 대칭인 거예요. 그렇을 때 볼게요. 결국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치. 극대극소가 생기겠죠. 왜? 도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1하고 1 만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가 생길 거고 1에서 극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럼 당연히 극대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쵸? 1이 되는 거고요. 여기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1 되는 거 여기 1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어떤 성질이 성립한다면요. 항상 대칭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적분을 공부하신 분들은요. 미적분을 가시면 변곡점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변곡점이 3차 함수의 그 대칭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곡점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고요. 대칭점이라고 부를게요. 대칭점에서 봤을 때요. 극점인 거리, 극점까지 거리가 1이면요. 1이면 나머지 x절편까지 거리는요 항상 루트 3이 됩니다. 즉 이런 거죠. 원점 그러니까 그 대칭인 점에서 이 0이야. 얘 0이었을 때 여기가 그러면 예를 들어 알파예요. 알파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3분의 알파가 되는 거예요. 왜? 요 거리부터 이 거리까지는 항상 뭐 되면 1대 루트 3이 넘어가고요. 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 관계 자체는 사실 이제 바로 뒤에 이제 최대치수 볼 때 바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정도 있고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객관식에서 풀 때 상관은 없어요. 왜 객관식은 풀이를 검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술형 문제를 풀 경우에 대해서는요. 이게 교과서에 나온 공식이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수업 때 만약 언급이 된 거라면 사실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이거 한번 학교 선생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직접. 근데 교과서에도 없고 언급이 아예 안 됐어. 그러면 사용 안 하는 게 나아요. 논술형 풀 때는요. 그럼 100% 감점당할 요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3차, 4차 계획을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 우리 이제 다음 내용이죠. 최애 취소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3번 같이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92쪽입니다. 자,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요. 극대, 극소, 최대, 최소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가끔씩 극대가 최대고 극소가 최소라고 하시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안 돼요.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극대 극소는요, 항상 그 값에서 주어진 근방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 주어진 근방에서만 함수값이 가장 높아, 그럼 극대가 되는 거고, 가장 작아, 그럼 극소가 되는 건데요. 최대 최소는 말 그대로 최대,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 전체 구간, 혹은 주어진 구간 전체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프에 따라서 당연히 극대가 최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극소 최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끔씩 이거는 5개념을 가지고 계셔가지고요. 최대 최소 구할 때 다 틀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1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fx가요.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 대해서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하는 문제? 결국 그래프를 가지고 최대치수를 구하는 문제 되는 거예요. 되었죠? 자, 그럼 1번 거 보시면요. 도함수 구하셔야겠죠.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6x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x도 묶어보시면 x 빼기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축하고 서운한 두 줄 만나는데 위도 볼록인 2차 함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2하고 0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을 쭉 한번 이제 그어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0이 아니죠. 0하고 2죠. 네, 죄송해요. 0하고 2. 그쵸? 네. 자, 그러면 여기가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는 형태 될 겁니다. 자, F0이 얼마인가요? F0은 그쵸 1이고요. F 지금 보시면 2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8 더하기 12 더하기 1인 거니까 5가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냐면 1까지 감소해요. 그쵸? 1까지 감소하고 5까지 증가했다 내려가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쵸? 맞나요? 자, 이런 그래프가 됐을 때 좀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1까지 증가했다가 2까지 5까지 증가하고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쵸?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지금 볼게요. 최대치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정확히 뭘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함수값도 보셔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함수값 얼마인가요? 그쵸? 1 더하기 3 더하기 1에서 5 나옵니다. 되셨죠? 그런데 사실 아까 제가 바로 앞에 내용에서 뭘 말씀드렸냐면 3차 함수 비율관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비율관계 쓸 수 있어요. 왜? 1대 2대 1이잖아요. 극대에서 선을 그어볼게요. 극소의 선 그어볼게요. 그럼 뭐라고요? 1대 2대 1이에요. 그럼 여기에 0부터 2까지였죠. 당연히 여기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5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얼마인가요? 함수값이 여기 보시면 0일 때 함수값이 1이었거든요. 1이 되는 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일 때 역시 1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3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비용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비용을 나는 외우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 그냥 함수값 구하시면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지금 문제에선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구간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구간 확인해 보시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그 그래프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최대값 얼마? 그쵸? 최대값 얼마? 5가 되는 것이고 최소값이 얼마? 그쵸? 최소값은 1 초대해 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다행히도 그 극대인 점이 최대가 되는 것이고요. 극소인 점이 최소가 되었었는데요. 당연히 이런 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극대가 최대다? 아니에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화면 정리하고요. 그럼 이어서 2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네,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그래프 그리고 판단하는 문제 되겠죠. 자, 미분 맞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함수 구해 보시면요. 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x 빼기 2가 되겠죠. 그쵸? 네. 일단 지금 보시면 바로 인수분해가 안 돼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인수정리에서 개수의 합이 1이면 항상 x-1을 인수로 가지는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해보시면 x-1에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2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도함수가 결국 0이 되는 지점을 판단해 줬어야 됐어요. 그쵸? 그럼 따라서 0이 되는 지점은 일단 1이 있네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요. 요 부분. 여기서 x가 무리수근을 가질 수도 있죠. 확인해 보셔야죠. 뭐 확인해 볼까요? 판별식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판별식, 짝수 판별식 확인해 보면요. 딱 절반의 제곱이죠. 1-2여서 여기가 작아요. 따라서 요거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지가 않습니다. 즉, 도함수가 0 되는 지점은 결국 1밖에 없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보시면 얘는 항상 그럼 0보다 크겠죠. 맞나요? 따라서 그러면 결국 그래프가 일단 도함수 그래프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떻게 일단 그려질 것 같냐면 1보다 작으면 0보다 작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나서 이제 1보다 이제 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 0보다 커지게 되는 이제 그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일단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즉 1을 기준으로 결국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음수 플러스가 되는 그쪽 1이 되고 따라서 요점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결국 증감이 바뀌게 되겠죠. 그쵸? 따라서 확인해 보시면 1에서 뭐가 생기는 건가요? 극소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결국 그래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자체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방식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그쵸? 자, 그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함수 값을 이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값 한번 대입해 봅시다. 일단 F1부터 가볼게요. 자, F1이 얼마냐면 지금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2가 나와요. 그쵸? 따라서 요거는 4분의 3에서 2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F-2 같은 경우에는요, 4 그리고 플러스 2 더하기 4가 되어서 10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F2 같은 경우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4 더하기 2 빼기 4가 되어서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값들을 쭉 비교를 해보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2일 때가 10이에요. 그쵸? 따라서 결국 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최소 마이너스 4분의 5가 떨어지고 다시 2일 때 2까지 올라가는 형태. 즉 여기가 다시 표시할게요. 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라고 하고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요때 함수값이 10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 함수값이 2가 되는 거고 이거 요 1일 때 극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최대값이 얼마인가요? 10 되는 것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끝이 항상 극값에서 최대치로 생긴다? 아닌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지금 극소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제 극소에서 지금 최소값 생기겠지만 또 마찬가지 극대값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최대값 생긴다는 거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3번 문제 풀어봤고요. 저 이제 그러면 4번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4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과 x축을 둘러싼 부분에 내접한 직사각형 넓이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어쨌든 요 지금 주황색 색칠된 넓이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건데 변의 길이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직사각형이니까 사실 가로 밖에 세로만 하면 끝나는 내용인데 힌트가 아예 없거든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함수가 힌트죠. 좌표를 잡아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볼게요. 지금 보시면 직사각형 한 꼭지점하고 이차함수 교점이 있죠. 요점. 요점은 그냥 아무렇게 잡을게요. 저는 t라고 잡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요 길이가 얼마? t가 되는 거고요. 요 길이가 6 마이너스 t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2차 함수가요. 무슨 특징이 있죠? 뭐에 대해 대칭이요? y축에 대해 대칭이요. 즉 y축에 대해서 데칼코만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 마찬가지로 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즉 직사의 가로 길이가 얼마 되는 거예요? 2t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 했죠. 넓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넓이 식을 제가 xt라고 줄게요. 그러면은 2t 곱하기 6-t제곱이 되어서 결국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12t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직사각형 넓이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최대값 구해야 돼요.
미분하셔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S'(t) 도함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도함수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6t제곱 더하기 12가 되어서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6을 묶을게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6에 t 플러스 루트 2 그리고 t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도함수 그래프 같이 한번 조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걸 제가 밑에 써볼게요. 네. 여기 마이너스 6에 t 플러스 루트 2 네, t 마이너스 루트 2. 자, 그러면 t축이 있으면 최고차항에서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이차함수축 도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될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가 될 것이고요. 루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도함수는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겠죠. 자, 선항 같이 한번 쭉 그어볼게요. 자, 그어보시면 결국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형태 되는 건데 그리고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형태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ST 다시 볼게요. 지금 식차수가 몇 차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쵸. 홀수 차수죠. 그럼 뭐에 대해 대칭? 원점 대칭이에요. 아, 그러면 결국 X축이 어디 있는 거예요? 딱 여기 가운데에 딱 박히게 되는 거고 Y축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치? Y축이 딱 여기 있는 거예요. 정확히 대칭인 거라고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정확히 말하면 Y축 쓸게요. 여기 T축이라 쓰고요. 이런 식으로 되었죠.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결국 극대가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루트 2에 생기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에 생기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최대값 구하면서요. 최대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이럴 때 항상 뭐 체크하셔야 되는 범위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요. 넓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t하고 6-t제곱은 뭐예요? 변의 길이예요. 그러면 변의 길이는 양수죠. 즉, 뭘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2t가 0보다 커야 되고요. 6-t제곱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 확인해 볼까요? 요 같은 경우에는 t제곱 마이너스 6 인수분해 하면 t 플러스 루트 6부터 t 마이너스 루트 6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요때의 해는 이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루트 6부터 t가 루트 6까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t가 0보다 큰 거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 연립해 주게 되면 t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0부터 t가 루트 6까지 되는 거예요. 루트 6? 왜 루트 6이 났지? 보시면 요식 볼까요? 요 함수식 인수분해 해볼게요. 마이너스 2t도 묶어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6이어서 결국 마이너스 2t에 t 플러스 루트 6 t 마이너스 루트 6이죠. 그래서 절편이 원래 함수 절편이 마이너스 루트 6하고 루트 6이 있는 거고 앞에 봤었죠. 설명드렸죠. 뭐 1대 루트 3 대칭점을 기준 해가지고 극대까지의 거리 1이면 그 이제 절편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인 거야. 즉 1대 루트 3인 거니까 1이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2잖아요. 거기 루트 3 곱해주면 루트 6 나오죠. 그래서 1대 루트 3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범위가 0부터 루트 6까지야. 그러면 결국 요 범위가 되겠죠. 어디? 그쵸? 요 범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최대값이 언제 되는 거예요? 극대값이 되겠죠. 그쵸? 네. 따라서 정답은요.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정리해보시면 최대값은 결국 S 루트가 되겠죠? 네.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면요. 마이너스 지금 보시면 2 곱하기 2 루트 2의 세제곱이죠. 자, 루트 2의 세제곱은 얼마인가요? 루트 2의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2 루트 2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더하기 12 루트 2. 네. 자, 정답 얼마다? 8 루트 2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4번까지 풀어봤고요. 저 이제 그럼 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그럼 93쪽에 5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어느 의류업체에서요, A 티셔츠를 주문 제작해서 N번에 판매돼 생긴 이익이 이렇게 3차 함수꼴로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답하는 문제고요. 이미 N의 범위가 0보다 크고 450보다 작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A 티셔츠 100벌 판매돼 생기는 이익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단은 저는요, 이 이익에 대한 함수를 모아줄까요?
네, 뭐 Fn이나 들어볼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100벌 판매에 생긴 이익이요. 얘는 뭐 여기는 단순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즉, N벌 판매할 때 이익이 지금 요거였으니까 결국 F100을 구하는 문제 되겠죠. 자, 이거 인수분해 해볼까요? 인수분해 해보시면 결국 N제곱 곱하기 450-N 될 거예요. 따라서 100 대입하시면 결국 100 곱하기 100 곱하기 350이 되어서 따라서 정리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350만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가보시죠. 자, 이 업체에서 A 티셔츠 판매이익이 최대가 되려면 A 티셔츠 몇 벌 판매하는지 구하려는 문제인데요. 문제 다시 볼게요. 최대값을 묻는 건가요? 아니에요. 최대값을 갖는 그런 N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항상 끝까지 잘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일단 그럼 뭐부터 할까요? 3차 함수니까 미분부터 하셔야겠죠. 그쵸? 따라서 도함수 구해보시면 F'N은요, 보시면 마이너스 3n제곱 더하기 900n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n을 묶어주시면 n-30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참수 결국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n축에서 0하고 300에 만나게 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도함수 그래프, 원래 함수 그래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려보시면 결국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한 요도한 그래프가 될 거라고요. 그쵸? 자, 그랬을 때 몇 벌 판매할지 구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0부 450까지고 하필이면 지금 절편을 보시면 0하고 450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보게 되면 F형이 얼마인가요? 0이에요. 그쵸? 그러면 축이 어디에 생겨 있을까요? 그치? 여기에 축이 생기겠죠? 딱 접하도록. 당연히 Y축은 여기에 생기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할 함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n축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당연히 450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봤을 때 여기서도요, 물론 바로 여기 절편이 바로 450인 거 바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비례관계 쓸 수 있죠. 왜? 1대 2대 1이었잖아요. 1대 2대 1이니까 300이잖아요. 그럼 150만 더 가겠죠. 그쵸? 뭐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고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요, 뭐가 돼 있냐면 지금 결국에는 최대가 언제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결국 요 구간이거든요. 왜?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n이 0부터 450까지 했거든요. 그쵸? 그러면 언제 최대가 생기는 건가요? 그치? 요 극대인 지점 300벌 때가 되겠죠. 정답은 300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최대값을 묻는다, 그럼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F300을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같은 경우에는 300 곱하기 300 곱하기 300 곱하기 300 곱하기 그쵸, 여기서 150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해보시면요, 아마 1350만 정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그럼 저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탐구융합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탐구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4쪽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R, 높이가 H 원기둥이 있습니다. 자, 이 원기둥의 밑면의 진행을 포함하고 밑면의 수직인 평면 자연 도형 대각선 길이가 15도 일정하다고 한데 할 때 원기둥 V를 H라는 식으로 나타내고 최대값을 구해보자 나와 있죠. 일단 그러면요. 일단은 원기둥의 부피 뭔가 식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원기둥 부피 뭐였죠? 부피 공식은 밑면 곱하기 높이였어요. 그쵸? 그럼 밑면 넓이가 얼마냐면 1이니까 일단 H를 쓸 건데 얘는 뭐냐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H예요. 근데 아직 정확히 보시면 R도 변수고요. H도 변수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사실 H에 대한 함수는 아직 아니에요. 그쵸? 일단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제 지금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직각삼각형이죠. 무슨 정의? 피타고라스 정의 쓰셔야죠. 직각삼각형 등장했으면. 그쵸?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성격 급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떻게 쓰시냐면요. R제곱 더하기 H제곱이 220을 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안 되죠. 왜? 밑변이 뭐예요 지금? 원기둥의 지름이거든요. 밑면 지름. 지름이 R 아니죠. 2R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4R제곱 쓰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식 변형해주게 되면 결국 R제곱은 4분의 1 곱하기 225 마이너스 H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따라서 이제 쓸 수 있는 거 비로소 VH는 파이 곱하기 4분의 1에 그리고 H 곱하기 225 마이너스 H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거 뭐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면요. 4분의 파이 곱하기 h 곱하기 15-h 더하기 15 더하기 h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요것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뭐 하셔야 될까요? 그쵸? 미분하셔야겠죠. 사실 일단 보시면요. 미분해보시면 전개 한번 해보게 되면요. 4분의 파이에 225h-h 세제곱이에요. 그럼 이거를 한번 미분 한번 해보면 v'-h는요 4분의 파이에 225-3h 제곱이 되고 인수분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4분의 파이 곱하기 3에다가 75-h 제곱이 나와요. 그럼 정확히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죠. 그쵸? 어떻게 되냐면 5루트3 플러스 h 5루트3 마이너스 h도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도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럼 그려보시면 일단은 지금 최고차항에서 음수 이차함수죠.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마이너스 5루트3하고 5루트3 만나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감소, 증가, 감소가 될 것이고 쭉 그려봅시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되었죠? 자, 그리고 보시면 마찬가지로 본래 함수 다시 볼까요? 차수가 뭐만 돼 있죠? 홀수만 돼 있죠. 그럼 뭐 해야 되지? 원점 됐지. 따라서 결국 축이 H축이 어디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 딱 가운데 생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H축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Y축은 여기 생기겠죠. 원점 대칭인 거니까. 그쵸? 여기가 Y축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절편을 구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1대 루트함수 상관은 없고요. 그럼 15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요거 인수분해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인수분해 했을 때 따라서 절편이 여기 15고 마이너스 15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최대체도를 구해야 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뭔가 식을 조작했어요. 다시 볼게요. 지금 보면 H제곱이 뭐였었냐면 더 있을까요? 네. 4R 제곱이요. 225-H 제곱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얘가 0보다 크니까 얘도 그럼 0보다 커야겠죠. 맞아요. 그리고 H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H제곱 마이너스 225가 결국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결국 마이너스 15부터 H가 15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0보다 H는 또 커야 되는 거니까 두 개 연립해주게 되면 결국 H 범위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부터 15까지인 거예요. 즉 전체 범위가 아니라 결국 0부터 15까지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언제 최대인 거죠? 극대에서 최대가 생기겠죠. 따라서 결국 최대값은 뭐다? 최대값은 그쵸? 결국 V에 5루트3 대입한 거예요. 그쵸? 자, 앞에 함수 다시 보시면 요 함수였죠. 그쵸? 요 함수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5루트3 곱하기 225-h제곱 75죠. 그럼 여기가 150이잖아요. 그쵸? 약분해 주시면 여기 2가 될 것이고요. 여기 75가 되어서 정답 얼마다? 정답은 2분의 375 루트 3 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최대치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요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이다 보니 결국 그래프를 누가 더 꼼꼼하게 그리는지 그래프가 더 정확하게 그리는지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오늘 배웠던 그래프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한 최대치도까지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여러분들, 그래프가 좀 더 이어집니다. 물론 단어 자체 있는 건 그래프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방정식 부동식 활용 내용인데요. 결국 요것도요, 결국에는 그래프를 통해서 판단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교점의 개수 혹은 최소값을 판단해가지고 이제 그 답을 구해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프라는 내용들 확실히 잘 기억하고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프 야무지게 복습 잘 해두시고요. 그래프는 여러분들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 정말 많이 연습할수록 많이 늘어요. 정말 많이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